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요. 자, 필리버스터 이전의 기록이 아마 윤희숙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 이종걸 전 대표라든지 여러 사람이 필리버스터 시간을 갱신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좀 눈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좀 시원하게 잠을 자던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인데요. 힘든 건 알겠지만 이 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조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그 자는 모습,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알아야 할 뉴스들 꼭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성 기자님. 자, 오늘 요 며칠 대통령 탄핵 이야기로 국정이 어수선한데요. 탄핵소추안 입법청원 입법 같은 그겁니다. 2주 만에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탄핵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또 여야 공방도 지속되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국민 청원 참여자가 2주 만에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청원 동의 대기 인원이 최대 2만 명까지 갔고요. 그리고 지금 출근 시간인 지금도 대기 인원이 2,300명에 달합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2주 만에 무려 100만 명의 국민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고 또 그 인원이 무섭게 늘어나니까 여야는 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100만이 넘었다. 이게 사실 커 보이는데 현재 여야의 각각 입장 어떻게 좀 다릅니까? 우선 그 민주당 포함 야권은 대통령의 불통이 공분을 불러모았고 필요하다면 청문회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탄핵 관련 청문회. 네.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돼가고 있는데 이것이 민심이라고 꼬집었고요.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면서 탄핵 청문회를 언급했습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조국 혁신당도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이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자, 야당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마 탄핵 사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지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 국민 청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140명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을 추진할 명분도 용기도 없으면서 개딸 눈치나 보면서 끌려가는 비겁한 정치다. 민주당의 행보에는 오직 기승전 탄핵밖에 없다는 글을 게재해서 응수했는데요. 한마디로 탄핵 청원은 국민 자유인데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없고 요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탄핵 찬성글이 올라와서 146만 명 정도가 동의한 적이 있는 건 맞긴 한데요.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글이 150만 명으로 더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는 사이트에서 SNS 인증만 거치면 간단하게 청원 동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국민청원 참여와 비교해서 인증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M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다면 탄핵이 가능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 근데 그러면서 다만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탄핵 가능성을 두고는 정치권 법조계에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탄핵을 이제 언급하며 국정을 어렵게 하는 거 주시하고 있다. 자, 이게 맞는지 대통령실 답변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자, 보수 매체에서 이 탄핵 관련된 상황을 또 분석한 기사를 또 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경제신문이 어제 누가 탄핵 청원했나 봤더니 국보법 등 위반한 정과 오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 표현물을 반포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권 씨가 이적 단체로 판결한 모 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권 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적도 있는데 당시 공개된 후보자 전과 기록에 따르면 권 씨는 전과 5범인 걸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대통령 탄핵 청원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는 이유가 좀 뜬금없고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이게 뭐 좀 사실은 이게 뭐 탄핵 요청을 못 하는 겁니까? 전과가 있으면 그 전과 자체도 국가보안법이라면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것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 메시지보다는 또 메신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어달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할지 씁쓸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을 좀 오셨습니다. 자, 배동원님 오셨고요. 젤리스님도 오셨습니다. 자, 유월님, 전허당님, 역시 훈민정음님까지 오셨고요. 자, 우리 조성은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쁩니다. 하는데 조성은 기자님 오늘 눈이 조금 아프셔가지고 오늘 결방염 때문에 있는데 그래도 이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네, 또 세상을 구하노라 님도 댓글 주셨고요. 자, 오신 김에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날 또 소상공인 관련 대책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대통령이 어제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왜 25만 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법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100억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제 포퓰리즘적으로 현금을 막 이제 살포하면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기 힘들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무분별하게 현금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냐. 일단 뭐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발표에 따르면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도 현재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업계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돼서 경기 자체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데 전기료 일부 지원해주고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이건 미봉책밖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연명 정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원책이 잘 수립이 돼서 또 업계 의견들 잘 수렴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최상면 특검법이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어렵게 겨우 이제 본회의에 네.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곧장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결국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간신히 본회의가 열렸고 특검 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협치 실종, 입법 폭주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게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국회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정부가 민심이 요구하는 말을 잘 받아들여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바로 문제 삼아서 대정부 질문과 그리고 본회의까지 파행시켰고요. 결국 최상병 특검법 상정은 하루 미뤄졌습니다. 자, 예상한 대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자,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뭐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은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고 한 사람당 한 번씩만 발언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이 허점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최대한 길게 발언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 대기조까지 꾸려서 혹시나 이 말이 끊겨서 토론이 종료되는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국회법상 이제 무제한 토론을 끝내달라는 요구가 접수되면 24시간 뒤에는 토론을 끝낼지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이제 붙이게 되는데 민주당이 어제 오후 3시 45분쯤에 토론 종결을 요청했으니까 아마 오늘 오후 3시 45분 이후 정도에 토론이 끝날 것 네, 같습니다. 24시간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그리고 5분의 3. 제적의원 180석이면 그냥 그쵸, 필리버스터 맞아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180석 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정도 끄는 효과예요. 네. 잠이나 자고. 시간 끌기 정도. 네, 잠자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자, 토론 끝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토론이 끝나면 최상면 특검법은 곧바로 전자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법안 통과가 가능한 가능하죠. 상황입니다. 예. 오늘 22대 국회를 처음 통과하는 법안이 나오게 되겠지만 사실 높은 확률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 같고요. 최상면 특검법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법, 방통위법 개정안도 이 야당의 단독 입법 강행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요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민생 법안들도 번번이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서 국민들의 시름이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그냥 시간 끌기고 누구를 위해서만 하는 것 같고 국민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의미 없는 시간 끌기 정말 하루 딱 끌어지는 상황이고 거기서 무슨 의미 있는 토론이 된다든지 별 보이지 않습니다. 조는 모습이 보이고. 맞습니다. 좀 국민 여론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또 검사들이 또 집단 반발을 또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박상영, 어미중, 강백신,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니까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네. 송경호 부산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나를 탄핵하라라는 글을 올려서 후배 검사들을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자신을 탄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반발 행렬에는 검사장들도 대거 동참했는데요. 전국 청별로 이제 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입장을 발표하자, 즉 집단 행동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인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 행렬을 옹호했습니다. 자, 그 4명 검사가 이재명 수사한 검사가 한 명밖에 없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는 네. 이재명 대표 수사는 지금 다 재판부에 가 있죠. 법정에 가 있죠. 네. 자,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정치적 발언을 삼가해야 하는 검찰 조직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쿠데타하려는 거냐. 김건희 수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개탄스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일가를 했는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또 같은 날 SBS 라디오에 나와서
군사독재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선 뒤에 군들 쭉 세워놓고 혁명선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권은 정치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검사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과 일부 보수 언론들도 계속해서 야권의 검사 탄핵 계획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것,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한 이재명 방탄의 수단으로 프레이밍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검찰 조직과 민주당의 갈등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청문회 아니면 국정조사 같은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법상에. 그래서 검사들 4명 불러서 뭐 조사라든지 그런 청문회 절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또 검사들이 나올지요. 자, 그 4명의 검사 잘못한 게 없으면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탄핵은 말 그대로 소추만 되는 거지 그 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탄핵 기각됐죠. 문제는 되는 것 같은데 탄핵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복귀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의 검사 정말 정치적으로 계속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에서도 검찰, 검사 하여튼 한숨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검사들의 항명사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임종대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종영님은 이게 오히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지키지 못하느냐. 최현님은 민주당 더 독해져야 한다고 주셨고요. 겸동님은 다 나가라, 사의 표명해라, 나가보라 라고 얘기도 주셨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쇼미더 민심 코너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쇼미더 민심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박영식 정치 에디터,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또 한 주간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개요 좀 말씀드리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전국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 진행됐으면서 응답률은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항상 알아보는 거죠. 요거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큰 폭으로 올랐다는 조사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나왔는데요. 네. 긍정 평가가 34.3%, 8% 이전 주 비해 상승했고요. 네. 부정 평가가 63.2%로 5.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평가가 빠진 것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대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로 보자면 6월 넷째 주에 30.1%로 상승했다가 지난주에 26.3%로
빠지고 네. 다시 또 30%로 복귀한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 표집 정치 성향이 지난주에 비해서 보수가 대폭 늘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잡혔네요. 네네. 예. 보수가 34명 늘었고 진보가 11명 줄고요. 중도가 1명 또 줄어들면서 46명 정도가 보수 쪽으로 일단 쏠려 있는 표집 정치 성향을 보였다라고 참고 말씀드리고 네. 타 여론조사는 보통 월요일 리얼미터를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곤 네. 하는데 리얼미터는 31.6% 긍정 포인트로서 12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 기준입니다. 비교하면 8%포인트가 올랐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특별하게 이제 긍정평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제 네. 어떤 이슈가 도드라지게 이제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전반적인 흐름인지 여부는 또 다른 것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9.2%가 긍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네요. 약 80%. 예. 그러니까 이전에 20%대 때는 뭐 60%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0%가량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보수 성향층 또는 여당 지지층에서의 이제 긍정평가의 표출이 이제 강해졌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여당에서 전당대회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일종의 여당 성향층들의 어쨌든 활성화. 전당대회 네. 때문에. 그 전당대회과로 인해서 여당 지지층 또 보수 성향층들이 네. 이제 이전에 비해서 적극적인 이제 응답의 표출, 그렇겠네요. 어떤 정치적인 관심의 제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동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눈에 띄게 좀 튀었다는 거, 좀 띄었다는 자체가 전당대회가 좀 다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7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차기 당대표로 마음에 두고 있느냐. 야, 요거 질문을 해봤어요. 요거 재밌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뭐 적합도로 누가 적합하냐를 네. 이제 이 여론조사 응답층에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윤심. 윤 대통령은 누굴 마음에 두고 두고 있을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인데 네. 일단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44.4%를 차지했습니다. 아하. 예, 어쨌든 윤심의 가장 많은 그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보고 있고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8.8%, 나경원 전 의원이 5.1%, 윤상현 의원이 2.3% 순이었고요. 네. 잘 모르겠다 비중도 많습니다. 19.5%였고 이 재밌는 게 그 수도권 호남 부울경 뭐 60대 이하 진보 중도층에서는 뭐 여러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갈 마음이 없었던 원희룡 전 장관을 후보로 점해서 전당대회에 나가라 네. 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 층에서 원희룡 전 장관에게 그 윤심이 있다는 답변이 다수였는데 대구, 경북 70세 이상 보수층 이쪽은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있지 않겠냐. 그분들이 핵심 지지층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근데 핵심 지지층들이 예. 윤심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라는 답변이 우세했다라는 점이 야.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이 조사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분석하고 있는 네. 부분들을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적합도에서 높게 나오잖아요. 네. 일반 여론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1위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미디어에 이제 영향을 주고 관심 있게 그 사안들을 파악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이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박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여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여당 지지층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원희룡 전 장관 31.9였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7.4예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에서는 아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꼽는 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얹혀서 응답을 한 것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이제 파악하기는 힘들긴 한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만만치 않게 또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지금 이 이른바 친윤에서의 이제 마케팅 캠페인이 일정 부분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넘어서거나 이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지금 상당 부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1.9%가 원희룡 전 장관을 윤 대통령이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응답하고 있는데 30% 되는 것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당 지지층들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당원들 같은 경우는 여당 일반 지지층보다도 약간 더 민감하고 정보에 대해서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전 장관 응답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이렇게 이제 여당 지지층이라는 당원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표심이 그러면 그 친윤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장관으로 대거 이제 이동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대중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그다음 남아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앞으로 남은 캠페인의 주요하게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을 조사했던 차기 당대표 적합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높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박영식 에디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32.4%로 적합도 측면에서는 월등히 높았어요. 월등히 높았고 예. 이걸 보면 원희룡 후보는 9.8%였고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더 원희룡 후보를 앞서 나갈 정도로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훨씬 더 우세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 네. 조사에도 적합도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0.2%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합하다라는 답변이 있고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윤심은 누구에게 있냐라는 그 조사를 봤을 때 네.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선 다 원희룡을 꼽았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게 자신을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얘기한 사람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원희룡만 높다면 이건 여전히 어떤 그 코어 지지층 사이에서는 내가 보수이고 내가 또 이 대구 경북 쪽에 지역적인 연구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은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당대표로 마음에 두고 있어. 어떤 기대와 바람이 아까 잠깐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 주신 대로 기대와 희망이라고 보고요. 아마 보이지 않는 어떤 끈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연결돼 있다라는 그 희망 고문을 스스로 또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하고 있다. 예, 진보 중도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원희룡 전 장관을 윤심이 꼽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대구 경북 보수층만 이번 조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글쎄요, 대다수 국민이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걸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전당대회는 또 당심이니까요. 네. 이게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선행적으로 이게 나왔고 이제 네. 이후에 이제 다른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라든가 그렇죠. 이런 흐름들을 뒤따라 올 것이냐. 아니면 일반 여론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향을 줄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당 성향층, 여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상당 부분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것인지 분들도 있는지. 그것이 이제 어떤 그러면 여당 지지층 내에서의 어쨌든 그 하나의 의견으로 움직이는 그 결집도 요런 단결성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 이후에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앞으로 좀 더 원희룡 또 한동훈 두 사람의 어떤 대결 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도 있네요. 윤석열 후보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금 청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거 조사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 이 탄핵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 질문을 해봤는데요. 박 에디터. 예.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54.5%였고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6%,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답변은 4%였습니다. 네. 뭐 수도권, 충청, 호남 50대 이하 이쪽은 탄핵에 동의한다라는 답변이 우세했고요. 아마 이제 뒤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만 보수 지지층 내지는 지역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고요. 이게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게 네.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동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10명 중에 9명인데요. 90%군요.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입니다. 네. 9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고 이게 있어서. 크네요. 예. 근데 다만 이 어떤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층이 63%, 진보층의 76.6%가 이 탄핵 청원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중도에도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까? 특히 TK나 PK 이쪽이 네. 좀 보수의 텃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별로 봤을 때는 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9%. 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50.2%로 동의한다는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수 성향층이 많이 거주하는 또 그런 기반층 응답 그룹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제 높은데요. 전체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이제 높긴 한데 이념 성향별로는 이제 아까 우리 박 에디터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가 41.6%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사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보 측에서 이제 보수 측 이제 공세하는데 가장 센 이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탄핵이니까요. 대통령 예, 탄핵입니다. 다른 이거는.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예. 6대3 이렇게 비율로 많이 나와요. 어떤 이슈들 대해서 뭐 네.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요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안들은 30% 보수층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 응답이 네. 그런데 여기서는 41.6%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강도가 센 부분에 대해서 보수 성향을 지니시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여당 성향층 분들이 네. 상당히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발 기류도 있으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집도가 있다는 거죠. 있는 거죠. 그 이슈에 대해서 요 굉장히 이슈에 사실은 이 대해서는? 부분에 예. 대해서 반발 또는 그런 기류들이 이제 있어서 다른 사안들은 한 30% 정도인데 40% 넘게 나온다는 것은 물론 이제 동의한다가 높긴 합니다만 보수층의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류들 일정 부분 확인된 측면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도 좀 결집해야 된다.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자, 어제 기준으로 이미 국민청원 100만 명은 넘어갔습니다. 박 에디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만약에 서버만 좀 제대로 된다면 예. 정말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 증설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이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이 100만 명이 일단 넘어갔다라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나 이 정치를 보고 계신 이 국민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에너지를 쏟아서 실제 자신이 심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그동안의 답답함이 표출된 것 아닌가, 그 방증이 아닌가 싶고요. 이 청원이 이 속도대로 간다고 하면 100만 명이 아니라 지금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7월 20일까지죠? 예, 7월 20일까지니까. 19일이나 20일까지죠? 그러면 이제 16일이 남아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속도로 따지면 200만 명은 거뜬히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더 가속도가 붙게 되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반대급부로 개딸이 주도했다. 이 청원은 동의 청원은 개딸이 주도했다. 개딸 주당은 맞아요? 특정 정파가 주도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문재인 탄핵도 147만이나 동의한 적이 있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이 주로 여권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뭔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더 가속도가 붙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여주겠다. 라는 그런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술적으로 보자면 청와대 당시 국민청원은 이건 이제 뭐 비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원을 얼마나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은 비교적 가입 절차가 간단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이 SNS 계정만 있다면 복수 청원도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당시 시기로 비교해 보면 150만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아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라는 맞불 청원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국회 청원 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
응원 청원이 온다면 또 어느 정도로 숫자가 증가하는지 그건 또 볼 일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지금 200만 당원을 언급하시는 분,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정 정파가 이것을 주도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딸 주도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본인이 동작을 선거에서 몇 표 차이로 당선되셨는지 아실 텐데 네. 이 100만이 주는 정치적 함의를 모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정치인들이 좀 함부로 하시지 않는 것이 네. 오히려 상황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100만이라는 숫자를 너무 폄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3시간씩 걸리고 정말 4시간, 5시간 걸려도 국민들이 대기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보는 게 맞습니까? 윤영 센터님. 지금 어쨌든 요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네. 양쪽 진영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건 맞아요. 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 표출 강하게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로 또 강하게 그럴 하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이런 하고요. 상황 대치 국면이 이제 네.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이제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반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효과도 사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정치에서는 이제 네. 반작용 효과.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기류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경쟁이 계속 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여당 전당대회에 이제 이 이슈가 이제 어떻게 작동할 그렇죠. 것이냐. 전당대회도 그래서 연결돼 물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이 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반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하는 입장이긴 할 텐데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특검과 관련해서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각이 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도가. 네. 근데 이 부분도 연관되어서 어쨌든 영향을 줄 것인지 충분히 이제 캠페인에 이 부분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 같아요. 네. 2차로. 1차로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최상병 특검 관련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2차로 아마 이 사안이 여당 전당대회에 주요한 이슈로 이제 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친윤 후보 또는 반윤 후보 지금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갈지 여부 네. 그것도 하나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조사도 참 지금 저는 토마토에서 좀 잘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이걸 언급을 좀 폭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지 아니냐 이것도 국민 여론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박 에디터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요게 이제 타 여론조사들을 안 하는 못하죠. 뭐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미디어 토마토가 했습니다. 못하죠. 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이게 실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김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봤는데요. 네.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가 51%였고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40.0% 판단 보류를 하신 분들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9%였습니다. 네. 근데 뭐 예상하신 대로 수도권, 뭐 호남, 30, 50대 등등 해서 과반 이상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층은 중도 진보 성향 등등이었고요. 네. 이제 대통령을 이제 긍정 지지하는 지역층이나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우세였는데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 지역 중에서는 이게 이제 좀 백중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믿을 수도 없겠고 또 믿기도 또 그런 분들의 응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5대4 같아요. 6대3은 아니고 5대4.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이제 첨예한 네. 부분인 것이기 아주 때문에. 첨예하다는 거죠, 예. 결국은.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앞에 이제 연관된 뭐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네. 문제들 이런 것도 이제 연관되는 이제 이슈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상당히 보수층에서 반발하는 부분들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박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지역별로 봤을 때 충청권 또는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사실 차이가 없어요. 예. 비등비등한 상황이니까 예.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실망하신 분들도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런 흐름들 확인되고 있는데 정당 지지층별로 봤을 때는 뭐 확연하게 이것은 이제 생존과 관련한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 각 진영에서 입장을 그렇죠. 예,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연하게 이제 갈리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중도층 이런 데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요 사안 봤을 때는
중도층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가 54.7, 그다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33.5%니까 약간 이제 중도층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류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 격차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큰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예. 딴 거는 그래서 6대3, 뭐 그래- 7대2 되는데 예. 그래 크지 왜냐하면 않아 또 보인다. 너무 사실은 실제로 정말 그렇게 굉장한 사실은 예.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설마 그랬을까? 그런 이렇게 것도 있는 생각하는 것 사람 같습니다. 많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네. 안타깝게 제가 생각되는 게 가장 최근에 뉴스버스라는 언론에서 단독 보도로 나온 게 김진표 전 의장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증언을 해주시는 분들, 다른 지인들을 만나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대통령의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표현까지 네. 옮긴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보도가 뭔가 좀 확산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네.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조치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 안에 어떤 똑 부러지는 조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김진표 전 의장에 대한 사실 책이 나오기 전에 가처분 신청도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그것도 없었고 명예훼손 어떤 뭐 고발 조치도 없었던 그렇게 거잖아요. 잘 많이 하던 대통령실이. 예.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심지어 이번에 운영위에서 참모들이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글이 또 그 역시도 똑 부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이 김진표 의장의 발언에 신빙성을 가질 만한 정황들은 좀 농후해 보이는데 네. 그런 보도들이 좀 더 확산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발언들에 크게 믿음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이게 물어봤는데요. 센터장님, 네. 이번 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8%,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5.8%, 조국혁신당은 11.3, 11%. 개혁신당 3.2, 진보당 1.2 이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조사로 봤을 때는 이제 두 양당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이제 전주에 비해서 일정 부분 이제 상승하는 이제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 주에 더불어민주당은 36.3이었는데 38이 됐고 네. 또 국민의힘은 32.5였는데 35.8이 됐으니까 두 정당 다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황이니까 양당이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 진입했거나 아하.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제 빅 이벤트가 있게 될 경우에는 정당 지지층들도 항상 어느 정도는 고정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지하고 선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높게 지지하다가 없으면 다시 느슨해졌다가 어떤 또 이벤트가 돼서 관심도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면 정당 지지 올라가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 전당대회 때는 이제 정당의 지지율들은 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정당의 메시지들이 계속 어쨌든 이제 유권자들,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국면에서 좀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우리 박 에디터는 어떤 점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이제 타 정당의 지지도도 저는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좀 빠지는 경향성들이 있죠. 개혁신당이 좀 빠졌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 쪽으로 어쨌든 이 관심도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네.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애청자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쇼미더사심 코너도 진행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사심입니다. 혹시나 이걸 뭐 전적으로 다 믿으시면 안 되니까요. 이번 주 주제는요. 윤석열 탄핵안 국민동의 청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동의 요걸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론 하나 알아봤는데요. 자, 박영신 에디터 이번 네. 주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번 주 결과는 네. 300만 이상 갈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많이 77%입니다.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300만 이상을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200에서 300만이 10%, 150에서 200만이 9%, 100만은 이미 넘어갔으니까 네. 100에서 150만 선일 거다가 5%였습니다. 자, 이거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청자들의 어떤 여론
사심을 듬뿍 담은 얘기입니다. 300만 이상 될 수도 있을 것이다. 77%. 자, 댓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박영식 예. 에디터. 네, 아까 저희가 초반에 사실 서버 얘기했는데요. 네. 서버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서버 걱정이라면 서버에 대한 요구겠죠. 네. 서버 전문가 투입해서 빨리 해결해라.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할 수 있게. 이거 1000만 가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네. 분들 계시고. 1000만. 예, 1000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접속의 한계 때문에 지금 같은 속도로 보면 동의자 수가 300만 명 전후가 아닐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좀 더 뭐랄까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예. 분도 계셨어요. 서버를 늘리는데 2주 정도 수요된다고 했으니 예. 14일까지는 150에서 200만, 예. 또 15일에서 20일까지는 6일간 하루 30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나면 예. 좋겠다. 논리적이네요. 라는 생각을 해주셨고, 아마 이제 이 탄핵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게 좀 우프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런 게 필요할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목도해야 될까라는 그런 씁쓸함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이런 청원은 마지막으로 하자. 라는 사심까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사심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윤희용 센터장,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하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공연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7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요. 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QR코드나 라이브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티켓 2장씩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뉴스인사 프라임 가입하시면 공개방송 참여,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입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 평론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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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저희 공식적인 질문이죠. 자, 이번 주 눈여겨보고 있는 정치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신 변호사님부터. 네. 저는 김진태 전 의장의 회고록에서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떤 세계관을 볼 수가 있었다. 세계관을 네. 봤다고요? 저는 이태원 참사 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사건에 어떻게 발생됐고 어떤 식으로 참사가 이루어졌고 그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 다 봤죠. 대통령이 뜬금없이 그 장소에 가서 압사? 뇌진탕이나 뇌진탕 뭐 또 있었던 그런 게 거 아니야? 있었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압사라는 거는 오히려 예. 배제하는 예. 그런 취지로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길래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밤새 보호를 받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심을 가졌는데 도대체 무슨 어떤 갑자기 뜬금없이 뇌진탕이라는 그러니까요. 건 이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놀랐는데 그런 인식이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네. 볼 수 있었던 그 아하. 대목이 이 이태원 참사가 그 당시에 그 좁은 골목길에서 그게 질서가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려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라는 조작된 사건 가능성이라는 그런 발언을 네. 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 아하. 누군가 이 좌파 세력들이 여기서 이태원 여기 뭐 볼 것도 없는데 여기 사람을 몰리게 해서 어떤 이런 안전사고 이런 사고를 유도했다. 와 이게 가능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네. 놀랍다라고. 네 이게 가능한 과연 사고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안전부 책임을 지는 이 장관의 이 거취를 지금 이렇게 물러나게 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최혜병 사건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런데 좀 더 이 제대로 된 최소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언론을 한 번도 접하지 않고 사는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해고록 얘기를 주셨는데 댓글에 필승변 이래요. 필승변. 그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필성 변호사지만 필승 변호사 이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한자는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 저도 무죄 박무죄 이렇게 네. 개명을 좀 해서 무죄 변호사 이렇게 필승 네. 무죄 뭐 이런 승소 이렇게 바꾸면 잘 이깁니까 재판에서? 잘 모르겠네요. 승소를 내본 적은 없어서. 필승변님 화이팅 이렇게 아유, 댓글 감사합니다. 주셔서 열심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좀 소개해드렸는데 자 눈여겨보는 정치 이슈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같은 주제로 한 말씀을 네. 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언론에서 그려내는가에 네. 관심이 좀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번 주에도 네. 한동훈 위원장을 언론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 이제 어떤 식의 대부분 기조가 일관돼요.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게 지난 6월 29일 저녁에 네. 밤에 있었던 서울경제, 심지어 서울경제와 경제지에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헤럴드 경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틸다 스윈턴과 한 컷, 한동훈 인스타열자 댓글 본물 멋진 대학생 같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경제는 완전 젊고 훈이훈이해요. 훈이. 그런데 훈이. 근데 여자는 누구? 한동훈 툭 올린 사진에 관심 폭발. 네. 이게 보면은 그 연예인들 무슨 인스타 보도하는 것처럼 네. 이 보도를 정치면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걸 예로 들었지만 요 이후에도 무슨 뭐 벌써 금요일이에요 뭐 이런 식의 인스타를 올린 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안녕 케이크 뭐 이런 주제 인스타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물론 자기 개인 SNS니까 그런 거 올릴 수는 있죠. 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인터넷에서 돌고 보도까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전혀 부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보도들은 네. 일부 정치인들에 한해서 전부 다 그런 건 일부 정치인 한해서 대선 전국에서나 보이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대표 지금 전당대회 하는데 전당대회 선거를 하는 도중인데 네. 이런 식의 이미지 메이킹들이 계속 언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정치면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른바 메이저 언론, 네.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죠. 메이저 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게 아까 이제 요 앞 코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전체적인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네. 그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윤심이 누구에게 있는데에 대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뭐 저도 이제 그 분석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이 여전히 윤심이 한동훈에게 있다. 한동훈이 주요 인물이다. 지지할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식의 보도가 거듭돼서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이셔츠 입은 그 사진도 제가 눈에 띄는데 왜 웃으십니까? 아니 그 사진이 예. 너무 눈에 띄길래 예. 도저히 안 볼 수가 없는 안 볼 수가 없죠. 네, 연출이 그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일부러 그걸 부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각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언론이 이걸 받아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게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과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커넥션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보였냐면 이런 검찰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네. 검찰과 저도 이제 언론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보도자료 뿌리고 그걸 해봤습니다만 검찰 자체가 언론전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 쓰고 하는 거 보면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이 한마디 하면은
다 받았어. 그렇죠. 그게 큰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다 써주잖아요. 다 써주- 써주잖아요. 다 써주거든요. 그게 예. 중요한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전히 언론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저럴지 한번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 3합. 자, 최상병 특검법 처리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강대강으로 지금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네. 어떤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 이것을 안 하면은 이제 또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을 시작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 이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굉장히 이제 대놓고 네. 자다가 뭐 조는 게 아니고 자는 자버렸어요. 거죠. 자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자다가 야, 자면 되나요, 저렇게 써? 예. 그것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다 않았는데, 찍는데 다. 근데 예. 굉장히 대차게 자고 있는 모습이 네. 딱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구나. 관심이 없다. 이 필리버스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참여하는 거다. 내가 앉아 있는 게 어디냐. 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보여주기 필리버스터 아니냐. 네. 뭔가 정말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막 뭘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는 하고 보여주기 아니냐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뭐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고 네.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볼 수는 있죠. 문제는 경무에 정말 시달려서 국정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네. 지쳐서 이렇게 조는 모습이라면 사람 국민들이 크게 문제는 안 삼아. 네. 이제 필리버스터를 왜 하냐? 저게 저렇게 과로를 했는 왜 과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졸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냐가 사실 문제인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정치의 흐름을 보면 특히 이 정권 특유 이 정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대체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렇죠.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 소수당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최상문 특검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독재 행각에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할 만한 상황이 법안인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그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많은 예.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냐? 예. 이게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이유가 결국은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사실 뭐 오늘도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 일면으로 네. 좀 이따 좀 얘기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 검사들 이제 탄핵한 탄핵 거 얘기 나왔죠. 사실 네. 검사 탄핵도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이전에 검사가 사실은 극단적으로 한 것도 좀 조사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아가서는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상적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수사 외압을 행사했으면 그 정상 감놔둬야 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풀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국정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최상병 꺼내 들었다는 게 사실은 그 김모 의원, 김민전 의원 저 자고 있네, 저. 네. 제가 이름을 제가 말해도 되겠죠? 있어요. 나왔으니까. 네. 김민전 의원이 저렇게 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특히 거슬리게 보이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자, 결국은 뭔가 필리버스터라는 게 소수 정당이 뭐 방법이 없을 때 토론을 통해서 막는 건데 과연 이게 뭐 맞는지 싶은데 어쨌든 이제 끝나요. 좀 있으면 네. 한 3시쯤에는 끝나게 네. 되는 거죠. 네. 24시간 네. 국회법상에 5분의 3이잖아요. 5분의 3. 뭐 의미가 180 별로 명. 하루 네. 그냥 하루 정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면서.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곧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을 못 참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잠들어 있거든요. 지금 옆에서 깨워줄 법도 한데 안 깨워줘요. 아껴줘요. 경무에 시달렸다고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옆에 분들도 자라 어차피 이거 뭐 의미 없는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제 말씀은 국민들도 그래 보잖아요. 누가 이걸 동조하고 잘한다고 합니까? 예전에 우리 뭐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막 열 몇 시간씩 필리버스터 할 때 응원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이게 앞으로 처리됩니까? 결국 3시가 되면 이게 통과가 될 건데 다음 카드가 또 있나요? 뭐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있죠. 예. 뭐 거부권 거부권 행사 있죠. 건의하겠네요. 하겠죠. 네.
자, 지난 21대 국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최상병 특검법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가 됐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만 드리면은 바로 네. 대통령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에겐 거부권이 있다, 예산 편성권이 있다.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똘똘 뭉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나는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부권 행사를 할 텐데요. 지금 이 최혜병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질의가 오갔고 그것을 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다 이 봤죠. 법사위 그거를 그렇게 재밌게 국회 방송 그렇게 재밌게 볼 일인가 싶은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얼떨결에 그 신범철 차관이 그것은 그 통화는 회수에 관련된 것이었다. 얘기해버렸어요. 네, 그 기록을 회수에 관련된 것이었지. 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외압인데 사실 그 다음에 그 회수가 외압이에요가 아니라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것이었군요. 라고 좀 맺은말을 네. 깔끔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정리했으면. 네, 그 지점이 한 가지 장경태 아마 네. 최고위원이 했었는데 네. 질문을.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회수에 관련된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마무리까지 정리했으면 네.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금 한마디씩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이 구명 활동을 위해서 왜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네. 전화를 마구 하면서 신범철 차관에게도 하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에도 하고 뭐 이종섭 장관은 그 당시 이제 출장 가 있기 때문에 3번 하고 나서 네. 그 뒤로 계속 이제 신범철 차관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정말 깊숙한 개입과 이 지시가 있었겠구나라는 건 다 이제 드러났는데 그렇죠. 원인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냐? 심지어 휴가 첫날 휴가 중에. 8월 2일에 네. 그것이 과연 궁금증인데 뭐 관련해서 이제 JTBC에서 이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와 이제 카톡방에서 골프 모임 회동 이런 관련된 보도도 있었는데 네. 요것만 이제 풀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 압수수색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정말 취재 영역에서는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네. 어떻게 누군가 임의로 제공한 자료로 이것을 밝혀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만큼 압수수색으로 몇 건만 하면은 이것도 심지어 원인도 바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그렇죠. 또 800에 7070인가요? 그렇죠. 그 번호를 뭐 엄청 중요한 번호라고 안 알려주고 있던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아까 좀 얘기했던 네. 것처럼 거부권에 사겠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3분의 2 할 때 8명이 이제 네. 8, 9명이 돼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네.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강대강으로 사실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히고 가고 있는데 네. 이젠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도대체 뭔데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상병이란 그러니까 저기 관계된 이 사건에서 어쨌든 이게 억울하게 군인 청년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당시에 밝혀가지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 끝나면 대통령 아무것도 갈문가 아니에요. 아닌데 끝날 일인데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잠도 자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이것이 다시 거부권 행사하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네.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의 거부권 행사까지 될 정도의 사안이 뭐냐? 국민들이 이거 정말 뭐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이 똘똘 뭉쳐서 뭔가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바쳐가지고 막을 만한 상황이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적 부담을 이미 이제 국민의힘에서 느끼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당대표가 바뀌고 그래서 당대표에 많이 주도 바뀐 이후에 그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장악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재발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그때 가서는 이제 좀 분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기가 7월 19일입니다. 사망 이제 순직한 지 그때까지 1년이 지나면 그 자료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좀 지금이라도 좀 빨리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최상병 특검법 말고도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100만 넘었었어요. 지금 100만이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 100만 하루에 진짜 10만 명 이상 동의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기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100만 돌파 어떤 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네. 이것은 그냥 또 대통령의 시각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지금 조작되고 있다. 이것을 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만 이제 폄하하는 그런 시각이 이제 뻔하게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제가 사실은 이 링크를 받은 거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뭐 당원도 아닌 그런 친구에게 받았어요. 이거 네. 탄핵 시작한 지 얼마 직후에.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런 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많은 이제 국민적인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한 번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촛불 집회가 초반에 시작될 때 뭐 이제 뭐 4만 5만 이 정도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실제 광장에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하는 것보다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3년 너무 길다라는 목소리를 다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서버만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하더라도 지금 100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정말 몇백만 명에 이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제발 좀 반영이 되기를 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다. 민심을 아무리 총선에 담아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민심을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5만이면 네. 30일에 5만이면 청원 심사 소위로 해부되고 뭐 인정되면 본회의 부의도 가능한데 지금 100만 넘었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될 것 같은데 네. 본회의 부의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사실은 네. 좀 탄핵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탄핵은 가장 민감한 거죠. 예, 완전 민감합니다. 예. 이게 뭐 사실 탄핵을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탄핵 할 수도 있지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사실 탄핵이 거듭되는 국가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국가입니다. 안 좋은 국가죠. 안 탄핵이 좋은- 되는 네. 거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뭐 법적으로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네. 사실 이게 탄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열풍이 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저는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촛불 시위가 다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100만 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여전히 접속해서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예, 뭐 3시간도 걸리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걸리고 4시간, 5시간 걸리고. 네,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몇만 사람들이 명씩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앉아서 이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위가 진짜 수백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심의 이런 반영들이 결국은 이게 촛불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박근혜 탄핵도 이게 계속 밀려든 민심 때문에 결국 밀려서 간 거거든요. 네. 그런 민심의 움직임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뭐 민들레나 이런 뭐 좀 인터넷 언론이긴 하지만 뭐 외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고 뭐 여기 보도에 따르면은 네. 타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받아서 보도를 했고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이게 민주당이 좀 정치적으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런 민심의 움직임들을 도외할 수는 없을 거고 지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려면은 그 여당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되면 결국 여당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아마 좀 크게 좀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엄청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참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아주 요지부동이에요. 특히 이렇게 얘기해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탄핵 불가능하다. 괜찮다는 뜻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명백한 네. 위법사항이라고 했지만 뭐 소소하게 위법은 뭐 괜찮다 이런 의미로 좀 반대로 좀 들려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최혜병 특검 사건 같은 경우만 해봐도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이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에 맞느냐? 네. 이거는 이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부권 행사만으로도 헌법 위반인데 사실 이게 수사가 안 돼서 그렇지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외압을 했다. 이런 것이
좀 더 수사가 된다면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탄핵 사유 아닙니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수사가 필요한 상황을 거부하는 것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다른 탄핵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검찰에. 현직 검사장. 나를 탄핵하라. 당신 탄핵하는 게 아닌데요. 딱 검사 60여 명이 반발에 나섰는데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금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송경호 고검장이 자기 탄핵하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탄핵, 검사 일단 탄핵. 좀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요. 네. 국회가 검사를 직접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없죠. 예, 탄핵밖에 탄핵밖에 방법이 없어요.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검사를 그러면 누가 통제하냐? 원칙적으로 법무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무부 내에서 마땅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법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요. 원래 이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파트에서 징계 부분에서 규정이 돼 있고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만 검사만은 검사징계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징계가 별도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징계법이 이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네. 허점들이 좀 많고요. 그 허점들이 대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게 지난번에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있어서 예. 문제가 일으켰던 그런 게 있어요. 본인 징계.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법적인 걸 다 문제점들을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 경험에 의를 보더라도 검사징계법이 허점이 많다. 그리고 네. 실제로 검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는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특히 위법한 수사를 했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수사나 아니면 적어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할 방법이 방법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저기 민주당에서 이게 검사 탄핵을 만발하는 거 아니냐. 사실 두 번째 지금 처음에 지난번에 아니니까. 3명 하고 지금 이제 예, 4명, 한 번에 7명이죠. 예, 그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탄핵이라는 게 만발되면 안 되는 것도 맞을 수는 있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카드가 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의 한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검사 징계법이라는 검사를 특별히 다뤄주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네. 취급하는 것. 그다음에 검찰의 검찰 직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구체로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견제가 가능한 거고 그런 논의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잘못하면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데 검사는 안 돼요. 이때까지 안 된 걸 봤고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뭐 다 자기를 탄핵하라고 하고 지금 집단적으로 뭐 대응할 거 예전에 이 전국 청별 검사회 이거 기억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집단 대응까지. 우선 이 검사들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강백신이 검사, 예. 김영철 검사, 네. 엄희준 검사, 박상용 검사예요. 다 뭐 저는 아는 사람이긴 한데 네. 또 언론에 다 보도됐잖아요. 네, 뭐 언론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도가 됐지만 네. 이 강백신 검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언론사를 직접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어허. JTBC, 뉴스타파. 그러니까요. 그래서 JTBC에서는 봉지욱 기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거의 뭐 나중에 JTBC에서 봉지욱 기자가 나온 뒤에는 뭐 사과를 하고 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이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수사 관련한 보도를 뭐 했다. 커피 그거 아닙니까? 조명 뭐 커피.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부실 수사 자체가 많은 네. 큰 원인이 됐던 그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사람이고 김영철 네. 검사는 장시호 씨와 이런 대화 김스타, 녹취록이 김스타 검사. 김스타 네. 오빠죠. 네,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파문이 일었고 그리고 또 엄희준 검사는 사실 좀 늦었다 싶을 정도로 탄핵 자체가 너무 늦었다 싶을 정도로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네. 모해위증 교사죄죠. 이거 네.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아무런 조치가 지금까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는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는 또 유명해진 사건 일화가 울산지청에서 네, 이제 회식 설사 말씀이신가요? 예. 네, 그렇죠. 이제 민원실에다가 그래서 또 이제 조국 대표는 똥검사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박상용 검사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허위 사실로 이제 몰고 가는 어떤
진술 외압 이런 경우를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연어 초밥 뭐 그렇죠. 뭐 술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뉴스타파에서 후속 보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이렇게 봐야 돼요. 탄핵을 소추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네. 지난번에 봤겠지만 안동환인가요? 그 검사는 잘못한 거는 맞지만 파면 정도는 아니다. 네. 그래서 또 복귀해서 일하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다 건수가 맞는 거죠. 건수 없는 건수 아니잖아요.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소명하고 나 이거 검사로서 잘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거 하는 것까지 막냐는 거예요. 그럴 거가 같은 논리에서 네. 검사가 소추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럼 하지 기소하면 안 되죠. 마요, 다. 그렇죠. 사실 검사는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수백 건을 해도 괜찮아요?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는데 탄핵 소추만으로 뭔데요, 난리를 치는 게 탄핵 소추한다고 파면되는 게 아니에요. 네.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에서 9인 중에 6인이 오케이 해야 파면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헌재가 많이 보수가 되면서 네. 통과될 이제 정말 인정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사실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가 물론 뭐 자주의 일은 아니지만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사가 기소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닥친 대로 기소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그 수사의 객체, 기소의 객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없고 네.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이게 모든 게 법에 있는 절차입니다. 헌법에 있는 절차고 유일하게 검사의 잘못된 행동을 방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게 지금 말했던 국회의 탄핵 소추권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고 뭘 자꾸 가서 잘못됐으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보도된 것만 해도 탄핵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보도된 것만 봐도 탄핵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공무원인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검사가 수사했다, 검사가 기소했다라는 걸로 뭐 어마어마하게 뭐 비판받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 항상 수사가 시작되면 뭐 나오는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 보도가 나오고 네. 마치 수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언론 몰이가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이제 겨우 탄핵 소추를 한 것입니다. 소추한 거예요. 네. 전 말 자체를 탄핵이라 하니까 뭐가 무서워 보이는데 기소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네. 징계 시작 정도예요. 파면하냐 마냐. 그렇습니다. 파면 정도가 되냐. 안동환은 그래 잘못했는 것 같은데 파면까지는 아니라 해서 돌아와서 복귀했지 않습니까? 안동환 그때 검사. 법제사법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이었기 네,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소추 과정에서도 지금 열렬히 네. 국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저는 네네. 그게 판사든 검사든 뭐 장관이든 누구든 잘못하면 다 탄핵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게 왜 이상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잘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탄핵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검장도 올려주세요. 그럼 뭘 네. 잘못했는지 보여주고 그러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검사 탄핵까지 저희가 이슈 3앱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는데요. 자,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